오늘 이제 이별에 관한,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내가 인정하기 힘든 어떠한 상황이 마주쳤을 때 사람들은 부정을 하게 되고, 그걸 마주하기 힘들어해서 오히려 외면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어떤 것처럼 그것의 현실성을 부정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헤어졌지만 헤어지지 않았다라면서 매달리거나, 헤어진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왜 우리가 헤어졌는가라는 주제로 성토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혹은 당사자한테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마음과 이별이나 그런 인연의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해결책으로는, 헤어졌으면, 이별했으면 이별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초반이 있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마음에 있던 내가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어떠한 표현이나 전달이나 할 만큼, 노력할 만큼 관계에 있어서 다 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성실하게 마음을 주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미련, 그런 것들이, 그런 감정들이, 질척질척한 감정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음 단계로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헤어진 직후에 왜 힘든지, 당연히 헤어졌으니까 힘들겠죠. 근데 그거를 계속 더 깊게 파보면 다른 겁니다. 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뎠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헤어질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을 걸 그랬다 라는 어떠한 상대방이 탓을 하게 되는 어떤 방향성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말 못했던 거죠. 말 못했고 참아왔다 보니까 그게 억울한 거죠. 속상하고 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헤어지기 전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잘한 게 그렇게 많니? 나는 너한테 잘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왜 나의 마음에 이런 노력은 알아주지 않고 네가 힘든 부분만 나한테 성토를 하니? 라면서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상대방이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전달이 돼야만 나는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힘든 만큼 나한테 이제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이 있는 만큼, 속상한 마음이 있는 만큼 상대방에도 똑같이 나에게 대한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더 큰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고 그 속상함이 쌓여 있는데, 참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내 마음이 먼저 뭔가 해소가 되어야 상대방이 마음을 들어줄 심리적 여유가 생기는데, 서로가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먼저 알아줘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내 마음이 더 속상하고 네 마음이 속상한 거는 덜 중요하다. 그래서 감정이 많이 쌓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감정을 전달하려 하다가 더 크게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서로가 이제 상했을 때, 상한 게 단 그 1초 만에 탁 상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상해왔던 것들이, 그 많은 시간들이 힘들어왔던 부분들이 오늘 내 마음을 말해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지금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역사를 대화를 하는 순간에 다 쏟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말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할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말해야 되거든요. 그 말을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할 시간이 부족하고 말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말 전달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상대방도 나한테 충분히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헤어지는가?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 채로 헤어지고 내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채로 헤어진 겁니다. 그 상태에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 상태로 헤어졌다고 밖에 말할 수 없냐면 상대방의 마음이 충분히 나한테 전달이 됐고 내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으면 헤어질 이유가 없어요. 서로 이해하게 될 거니까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미 그 소통의 과정에서 불통이 나타났고 소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안 된 이유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나의 마음, 즉 나를 소중하게 하는 나의 이기적인 어떤 마음들이 상대방이 소중하다는 상대방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서로의 소통은 맞고 내 순서가 더 중요하다고 앞에 있다라는 서로가 이제 그것을 순서를 다투다가 결국은 대화를 하지 못한 상태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헤어진 이별을 그런 어떠한 과정을 이겨내는 방법의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어떠한 감정이고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상태인가를 충분히 그거를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문적 상담사를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속에 있는 이끌어내는 것들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오래된 연인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참았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참는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참는다는 것도 까먹은 채 나를 억누른다는 그 상황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꾸준히 억누르고 있다 보면 그 마음은 속에서 골마고 있지만 그 골마가는 이유가 뭔지는 자기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힘든데 왜 힘든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부정적 감정들이 짜증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나타날 수 있죠. 원망으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3자적 입장이고 전문적 입장인 어떤 상담사로부터 충분히 그를 들을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충분한 그런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내적인 어떤 준비가 되는 사람이라면 글을 쓰는 게 좋아요. 편지 같은 거.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는 편지도 좋고 스스로한테 하는 그 편지도 괜찮습니다. 두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떠한 순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근데 그런 상처들이 나한테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런 영향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 마음이 어땠는가, 어땠었다, 어떠한 힘듦이 있었다, 어떠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천천히 적어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런 그 사회적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실험이 있냐면 A조는 두 조로 나눴는데 A조는 종이에다가 글을 씁니다. 어떤 걸 쓰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 부정적 기억들을 다 써요. 그리고 B조는 지금 오늘 내가 이제 최근에 겪었던 사실적 팩트를 그대로 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조는 이런 거예요. 오늘 비가 왔는데 너무 꿉꿉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고 다 싫다. B조는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왔다. 그래서 내가 젖었다.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부정적 감정들을 쏟아낸다면 부정적 감정이 더 격화돼서 부정적이 되는 거 아니야? 더 부정적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의 결과에서 어떻게 됐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을 글로 적어왔던 A그룹은 부정적 감정들을 내 안에서 꺼내서 내 것이 아닌 객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는 부정적 감정이 흔적만 남고 실제의 부정적 감정들은 모두 쏟아낼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대의 뇌과학과 심리명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자기객관화 과정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란 것들을 다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마음이 아주 힘들구나. 그러면 이거를 분리를 했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힘들더라. 뭐 아침에 평소보다 어제 잠을 못 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어디 나가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고 지치고 싫다.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늦게 잤어요. 수면이 부족하고 피로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정신적 압박이 있어요. 이것들은 사실이고 객관적인 어떠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너무 싫고 짜증이 나고 오늘이 일진이 안 좋을 것 같다. 이거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내 생각이에요. 생각이라는 것과 그런 마음들이 다 다른 거예요. 사실과 다른 겁니다. 이것들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감정들이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종이에 글로 쓰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자기기로 타이핑함도 있지만 실제로 손으로 쓰면서 오는 그런 감정적 위로가 있어요. 실제로 써보는 게 더 좋아요. 적어봅니다. 어젯밤 나의 상사로부터 나는 호된 질책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힘들었다. 그래서 그 부정적 감정들이 쌓여가면서 나는 이 사람과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그런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일을 했다. 그 과정은 어제 하루 동안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고 나를 앞으로도 힘들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글을 쓰면 이렇게 되죠. 어제 나는 나의 상사로부터 혼났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불안과 힘듦과 미래에 대한 더 불안감을 느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두 개를 분리를 하면서 객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불안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한 겁니다. 필요 없네. 내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하고 위에 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제 혼난 일이 있다. 그건 맞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됐어요.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달라지냐면 상사로부터 질책을 당했을 때 내가 이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위축이 되고 앞으로 대해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반복된 과거가 있다면 이제는 나는 오늘 혼났구나. 그러면 혼난 거에 대해서 질책받은 거에서 개선하면 되겠지라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들이 그런 질책을 당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 이별이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평생을 함께 할 것처럼 생각했던 소중했던 사람 다시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인생의 유일한 사람 그런 사람과 내가 헤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불안이 솟느냐? 나는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이번 인생은 너무 처절하게 이미 이 순간에 끝나버렸다. 이 생은 더 이상 이어가야 할 가치가 없다. 나는 앞으로의 인생의 꾸준히 힘들고 불행할 것이라고 믿어 확신한다. 그런 이제 부정적인 나쁜 방향으로서 자기 확신을 하게 되고 자기 체면을 계속 걸게 됩니다. 근데 그 걸게 되는 것들을 이런 객관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별이라는 걸 인지하고 인식하는 모든 순간들에서 그런 부정적 감들이 계속 쌓여가요.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삶을 갉아먹게 되고 자기를 파괴적으로 파괴하는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감정을 가지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하나하나씩 객관적으로 써보고 누구한테 말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들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소한의 시도도 잘 안 되는 어떤 때는 약물의 치유를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약물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최소한의 나를 낫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처치가 필요해요. 최신 내과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은 물리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그 물리적인 어떤 타격을 입은 것과 동일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치료를 할 때에도 동일한 수순을 밟아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큰 수술 앞두고 있을 때 무작정 다 수술하지 않죠. 물론 의사 선생님의 일정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 일정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환자가 수술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될 때까지 컨디션 조절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한 번 했고 두 번 다른 수술을 또 이어서 할 때도 그 수술을 견뎌낼 수 있는 최소한 체력이 필요해요. 그런 체력이 필요한 응급처치가 이제 약물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 고통이 너무나 클 때 이때에는 부정적 감정이 그 소용돌이의 그 고리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다른 어떤 좋은 말들 다 필요 없고 이겨낼 방법이 여지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상담 그런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될 수 있고 최소한의 이제 내가 치료를 받고 내가 이제 회복하고 내가 이제 스스로를 온전한 나의 모습,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마음의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 체력이 전혀 없다면 어떠한 치료도 약물도 독이 됩니다. 오히려. 해서 너무 힘들고 진짜 견딜 수 없고 이거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없는 거라 생각된다. 그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충분한 처치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처치와 치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가 치료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럼 최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나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의 감정을 마주하고 객관화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감정적인 마주함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어떤 감정들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가? 크게는 상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과 우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지금 끝이 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이래요. 내가 이 관계를 더 잘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못했다. 후회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한탄하고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보다 일단은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걸 계속 인정해야 돼요. 그걸 되뇌이고 그걸 부정한 단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그 파생적인 감정과 기억들 이제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혹은 내가 헤어질 거라면 이러한 것들을 마음들을 또 전달할 걸 그랬다라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놓은 겁니다. 몇 년 전의 순간에 내가 이러이러할 걸 그랬다. 몇 개월 전에 어떤 순간에 몇 월 며칠 나는 이러이러한 속상함을 그냥 전달하지 못하고 나의 고통으로서 내 안에 남겨버렸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상처가 되었는데 상대방은 너는 나의 이러한 고통을 모를 것이다. 말한 적 없으니까. 내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고통으로 남긴 채 내가 참아왔으니까 너는 모를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써봅니다. 상대방한테 편지를 보내듯이. 그럼 많은 것들이 생각나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만나왔고 어떻게 만났고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속에서 내가 속상했던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때도 그랬지. 이런 순간에도 그랬고 그때도 내가 그냥 다 참고 견디기만 했어. 이것들을 대화로 한다면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의 주제 그 문장만 나오더라도 서로가 이제 할 말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느꼈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느꼈고 상대방의 의도는 이렇게 아니었다. 그 계속 이어지면서 내 안에 있던 것을 다 쏟아내기 전에 이미 중단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어떤 한 주제에서 멈추고 계속 되돌입이 됩니다. 상대방한테 전한다 생각하고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편지를 쓰거나 상담사한테 말하거나 하면서 상담하시는 분한테 전달하거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쏟아내고 나면 부정적인 속상함과 섭섭함을 쏟아내고 나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호수가 싹 비워지고 나면 거기서 새롭게 차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속상해 느꼈던 모든 포인트가 모두 다 후회로 돌아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더 잘할 방법이 있었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속상함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더 잘할 방법이 있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속상했던 것들이 잘 생각해보면 다 내 잘못인 거예요. 왜냐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 어떤 일방의 잘못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떠한 나한테 상처 주는 면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문제로서. 그렇다면 내가 속상하다는 느꼈던 모든 부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상대방도 속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부정적 감정들 다 쏟아내고 비워내고 나면 거기 차오르는 후회 감정, 자기 반성, 자기 통찰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객관하게 된 거죠. 상대방이 나를 보듯이 나를 보게 됩니다. 나한테 정말 소중했던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러이러했을 것 같구나.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속상하게 느껴질 만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있구나. 나만 속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감정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별이란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처럼 수술이란 것이 있죠. 외과적으로는, 의술로는 그 현대 서양 의학에서 대부분의 수술은 절기하고 절제하고 적출합니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떼어내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회복하고 되살아나고 살이 차오를 수 있도록 기다리고 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 인연이라는 거, 그런 감정과의 이어짐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두 사람이고 두 객차인데 심리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하나의 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내 몸에 있는 심장의 일부분이 상대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별을 하는 순간 이 부분이 잘려나간 거예요. 구멍이 팍 생겨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심장이 돌아가고 있죠. 쿵쾅쿵 뛰어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심장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재구시를 못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미 상대방과 결합하는 순간에만 동작하는 어떠한 것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별하는 순간 온전치 않은 상태로 나는 내 몸한테서 떨어져 나간 상대방의 허전한 부분, 그 빈 부분을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망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런 빈 부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대 뇌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이 가지는 심리적 고통이 물리적인 고통과 실제적인 신체적 고통과 같은 영향을 준다라고 할 때 내가 심리적으로 내 심장 일부분이 나간 것처럼 뜯어져 나가 이걸 뜯겨 나가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결합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대방과 이제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감정적 결합이 지나치게 너무나 끈끈했다면 정말 내 몸의 일부분이 뜯어져 나가는 그대로 느끼지겠지만 상대방과의 감정의 연결이 약했다면 이별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어요. 그냥 손끝 그 피부에 있는 딱지가 그냥 떨어져 나간 그 정도예요. 지금 당장 아프죠. 톡 하면 근데 뭐 피 나는데 뭐약 바르고 조금 있으면 나아요. 금방 낫고 뭐 까먹을 수도 있고 뭐 움직이는데 뭐 지장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것으로 변화되었다면 이게 떨어져 나는 순간 저는 손가락 5개에서 4개밖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너무나 큰 상실이고 일어날 줄 몰랐던 상실이기 때문에 그런 상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처를 입었는지 스스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지를 위해서 스스로의 그 객관적인 나의 감정들을 객관화해서 풀어놓고 감정을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상처를 입었구나.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속상했구나.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이제 어떠한 그 불안을 느끼고 상대방한테 섭섭함을 느꼈구나. 그런 나를 마주하는 어떤 과정이 이제 그 이별을 이겨낼 수 있는, 이별을 지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